김폭염에 지친 탓인지 신선함이 반가운 가을. 하지만 이 가을 찬바람 때문에 오히려 고통스러운 이들이 있다? 사람들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오늘도 닥터지바고가 거리로 나섰다. 이 가운데 3개 이상 해당되면 무릎에 문제가 있다는 얘긴데, 그러면 내가 해당이라고 그거 해당이라고? 네네. 일을 안 하고 그러면 조금 낫고 일을 하면 힘들고. 근데 안 할 수가 있어?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65세 이상 노인들에겐 2명 중 1명꼴로 흔한 질병이지만 참고 버티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겁나지 아무래도 수술은. 몹시 아프면 가서 주사 맞고 또 약 먹고 그냥 그러고 살아요. 무릎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퇴행성 관절염, 그저 참는 게 능사는 아니다. 푸드테라피 전문가 전문의 이기호, 관절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현수와 함께 알아보는 퇴행성 관절염. 단순 노화라고 생각하면 큰일, 빨리 치료하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지금은 날아갈 것 같으니까. 시큰 찌릿한 무릎 통증에서 자유로워질 퇴행성 관절염 치료법, 잠시 후 공개합니다. 야심한 새벽, 어쩐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이는 한 여자. 불편한 듯 몸을 일으키더니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고 마는데, 아이고 허리도 와 이래 아파요. 아이고 야. 이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내 몸이 불편하고 다리도 아프고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또 가는 것도 걸어가는 것도 몸이 안 좋으니까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제 이래 일찍 일어나요. 새벽에 끙끙말지게. 다리가 불편하다는 여자, 상태가 심상치 않다. 오다리 퇴행성 관절염. 진짜 안 붙네요. 응, 진짜 안 붙어요. 와. 응, 아파요. 지금 이제 앉아야겠어요.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 아파라. 한눈에 봐도 무릎 관절이 바깥으로 심각하게 휘어져 보이는 오다리인데, 20년 전 10kg 넘게 찐 살과 고된 노동으로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은 그녀. 삶에 치여 무릎을 방치한 탓에 다리가 휘기 시작했고 이젠 서 있기조차 힘들어졌다. 남한 사람들이 거리를 걸어다 보면 다리가 부러져서 저 다리는 왜 그렇지 했는데, 퇴행성으로 온다는 거 알았으면 나도 미리 방지를 했을 건데, 내 다리는 뭐 관절염이라 하니까 그렇게 되진 않겠지 생각했죠. 잠도 제대로 못 잔 채 서두르는 출근길. 가파른 언덕을 도저히 그냥 내려올 수 없어 뒤로 걷는데, 앞으로 내려오면 무릎이 더 아파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방법이다. 출퇴근이 힘들어요. 아주 거리가 먼 거리도 아닌데 무릎이 연골이 닳아가지고 매일 힘겹게 이 길을 오가는 그녀. 매일 내보고 놀려요. 얼굴은 60대인데 뒤에 걸어가는 거 보면 위험한 80대 그래요. 집에서 일터까지는 고작 140m. 일반 사람이라면 5분 만에 도착할 거리지만 무릎 통증이 심한 그녀에겐 천리나 다름없는 길이다. 식당에 도착해 쉴 새 없이 고쳐매는 앞치마. 서빙이며 설거지까지 장시간 서서 일을 해 관절에 무리가 가는 탓에 한계에 다다른 무릎이다. 시원찮은 무릎을 아끼면 좋으련만 누가 대신해줄 수 없는 일. 이제 아픈 무릎을 어르고 달래는 것도 무리인 듯한데 일을 쉬어야 하는 건 아닐까. 불편한데 왜 하시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일을 하면 모든 몸을 움직이고 하니까 혈액순환이 되잖아요. 아프지만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그녀만의 긍정 에너지로 오늘 하루도 버텨낸다. 아파도 그걸 참을 수 있어요. 아픔보다 즐거움이 많으니까. 아픈 거는 잠시, 즐거움은 많이. 그래야 이제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힘겨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녀. 방금 퇴근했지만 집으로 또 출근한 셈. 할 일이 산더미다.
오늘은 미뤄뒀던 김치를 담그기로 한 그녀. 쪼그려 앉아 배추를 씻고 무거운 배추를 들어 옮기다 보면 무릎은 더 곡소리를 낸다. 쓰가 하면 예 체중이 실려가지고 무릎하고 허리가 많이 아파서 그래 이렇게 앉아서 합니다. 앉아서 하니까 좀 나아요.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도 치료를 미뤄 최악의 상태에 다다른 무릎. 그래도 왠지 수술은 두려워 오늘도 그냥 참고 견디는데 간단한 일상도 힘겨운 그녀.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또 생기도 이어가야 되고 무릎도 아프지만 지금 골반이 다리가 아픔으로써 골반이 틀어져 가지고 있는 상태여서 골반부터 치료를 하고 수술해야 하기 때문에 무릎 수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아직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중에 다리 안 아픈 사람들 보면 그게 제일 부러워요. 아유, 저렇게 무릎이 아픈데도 힘들게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모습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엄마들이 생각나면서 참 가슴이 짠하네요. 아, 그러니까요. 저렇게 전전긍긍 하시면서도 무조건 참고 계신다니 참 마음이 아픈데요. 한석준 네. 씨도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왜요? 이제 아버지 되셨잖아요. 아, 그렇죠. 좀 그 신경 쓰여요, 네, 진짜로. 아이 안고 할 때 또 네. 무릎 좋아야지 좀더 많이 건강- 안아줄 수 네. 있으니까요. 오늘 나오신 분은 사실 이런 걱정 안 하실 줄 알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배우 장정희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기자 장정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무릎이거든요. 네, 근데 뭐 무릎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는데 잘못 나오신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이죠? 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이게 찬바람이 나서 그런지 몰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조금 이렇게 좀 찌뿌둥하고 그래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항상 하는 편. 저는 운동을 한 30년 가깝게 그냥 꾸준하게 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도 요즘에는 일어나면은 그렇게 몸이 좀 아프더라고요. 특히 이런데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무릎 같은 데서. 이게 혹시 정형외과적으로 봤을 때 무릎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좀 더 정확한 검사하고 진단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얘기 들으신 거 보면 관절염이 온 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환자들 보면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하고 통증 네. 많이 호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관절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 주위로 해서 연골이나 근육 이런 쪽으로 영양분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주로 통증이 있거나 고정을 오래 한 이후에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지도 모르고 많이 운동하고 움직이면 좋은 줄 알고요. 정말로 많이 움직이는 편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좀 더 시큰거리는 느낌도 들고요. 문재인 갑자기 저 뵈니까 저 문재인 대통령이랑 좀 닮으셨네요. 이렇게 머리 색깔도 그러시고 좀 이렇게 관절이 먼저다 한번 해주세요. 카메라 보시고. 관절이 먼저다. 관절이 먼저다. 볕 좋은 가을날 장정희를 만나러 간 곳은 안녕하세요. 아이고 멀리 오셨네요. 네. 오늘 등산 좀 하려고 왔어요. 청계산에 추석 전에 오고 지금 꽤 오래됐네요. 그래서 오늘 가볍게 몸 좀 풀려고 음료봉을 올라갔다 오려고 합니다. 함께 가시죠. 건강을 위해 한 달에 한두 번 꼭 산에 오른다는 그녀. 가파른 돌계단도 거침없이 오르는데 저는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옛날에 이 산을 맨발로 다녔어요. 맨발로요? 그래서 발바닥 무지하게 두껍고 무지하게 못생겼습니다. 아니 저렇게 등산하시는 모습 보면은 무릎이 아프다는 게 상상이 전혀 안 돼요. 아 여기는 조금 평기되기가 편안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떼었다 걸었다 해야지. 아이고 안 힘드세요? 운동은 힘들게 하는 겁니다. 가볍게 몸을 푼다더니 등산이 아니라 행군 수준이다. 사실 옛날 같으면 이건 산도 아니에요. 그냥 걷는 건데 그래도 이제 나이에 맞게끔 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천천히. 나이가 어떻게 드세요? 뭐 이제 내일이 한갑이죠 뭐. 마음은 30대 같은데 요즘 통 몸이 안 따라준다는 그녀. TV에서 봤을 때보다 실제로 보니까 되게 젊어 보이고요. 아 진짜 잘 관리하신 것 같아요. 피부도 맑으시고. 내가 잘 건데 뭐예요? 진짜 안색도 좋으신데 그거는 겉모습이고 속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여보세요. 속이 더 건강하고 젊습니다. 아 그러면 다행이네요. 보는 거하고 똑같네. 하루에 젊어 보이네요, 이쁘네 이 소리 10번만 들으면 날아갈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움직였을까? 이제야 좀 쉬려는 모양인데 고기를 한 10대만 되는 것 같아. 일어날 때 곡소리가 절로 나는 그녀. 무릎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게 운동할 때는 모르는데 앉았다 일어나면 무릎이 이렇게 시큰거려. 아우. 그래서 우리는요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돼. 쪼그리고 앉는 게 무릎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자세입니다. 쪼그리고 앉게 되면 보통 무릎 사이에 있는 연골이나 이런 것들이 손상을 받기 때문에 압력도 세지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폐경기가 접어들면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니까 연골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저도 뭐 단풍도 좋아하고 하지만 저는 항상 서서 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은 날씨예요. 그리고 어제 그저께 비 왔기 때문에 아주 너무 잘 보입니다. 한번 보세요. 등산은 또 이런 맛에 오는 게 아닐까. 시원한 풍광이 눈앞에 펼쳐진다. 여기에 올 때는 비타민 C. 비타민 C요? 하나라도 갖고 와야 됩니다. 열심히 땀을 흘렸으니 과일로 영양 보충을 해주려는 모양인데 먹는 내내 다리를 꼰 채 앉아있는 그녀. 오래된 습관이란다. 하성께 성큼성큼 뛰어가는 모습이 아찔할 지경인데 지금은 몰라요. 이제 저녁 때 샤워하고 집에서 이제 누워있을 때 무릎이 시큰시큰하죠. 그런 줄 알면서도 이렇게 뜁니다. 우리가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무릎의 하중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리고 등산 같은 경우는 길이 평평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삐끗삐끗하면서 미세하게 손상을 많이 주기 때문에 내려오는 길에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내려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내려올 때 이렇게 천천히 안 되더라고요. 막 음악을 생각하면서 또 뭐를 생각하면서 그냥 혼자 장단 맞춰서 막 이렇게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는 신나요. 내려오는 재미로 산에 가시는군요. 뛰어 내려오는. 네. 그런데 이제 갔다 오면은 그게 힘들더라고요. 며칠 후 그녀를 다시 만났는데 걷는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불편해 보인다. 오래간만에 또 높은 구두 신었잖아요. 7cm 높은 구두 7cm. 환갑인 그녀에게 하이힐은 무리일터.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어 보인다. 오랜만에 동료 선후배들이 모인 자리. 나이가 나이인 만큼 대화의 주제는 건강이다. 10이 넘으면 퇴행성 관절염들이 무조건 와. 그러니까 이거 미리미리 예방하고 관절염 있는 사람들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등산도 좋지만 하산이 더 맞아요.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아예 나같이 올라가지 말아요. 건강 걱정도 잠시. 음식 앞에서 무장 해제된 그녀. 밀가루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최대한 안 움직일 요령인 건지 수북히 산을 쌌는데 예식장에서 저런 것도 먹는 맛으로 가기도 하잖아요. 정말 많이 드시네요. 한 3인분 드신 거잖아요. 네. 아무리 뭐 살 빼는 거 없고 이쁜 것도 좋지만 일단 먹고 배가 든든해야지 좀 편안하게 잠도 자고 이러지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결국 다이어트를 안 해서 체중이 늘어나면 그 자체가 관절에 또 무리를 주는 거잖아요. 게다가 뭐 단 거, 기름진 거 이런 거 먹으면 그 자체가 또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관절염이 악화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몸이 무거우면은 앉아있다가 또 쩔뚝쩔뚝 나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안 아픈 척하고 걸어 나가야 됩니다. 또다시 그녀를 만나러 간 곳. 건강을 위해 드럼을 배우기 시작했다는데 무릎 관절에도 도움이 될까? 무릎이 제일 안 좋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좀 경직된 자세에서 잔 동작을 하는 경우, 너무 오랫동안 이게 관절을 이렇게 고정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특히 안 좋거든요.
칠 때는 모른다니까. 일어나서 갈 때 안 하지. 연습이 끝나고 집에 가면 녹초가 된다는 그녀. 그래도 열정만큼은 막을 길이 없는데. 이렇게 배우고 정말 좋은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하다 보면 다 낫지 않을까. 사실은 몸이 많이 뻐근합니다. 노력을 해야죠. 여러분 건강해집시다. 자, 파이팅! 장정희 씨의 생활을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 무릎이 이 상태에서 좀 더 아프시다면 저희가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됩니까? 수술은 아직은 아니죠. 네. 무릎 관절염이 있다고 해서 수술이 능사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는 이제 비수술적인 방법, 뭐 약물 치료도 됐고, 뭐 물리 치료도 됐고 이런 것들을 하고, 중요한 건 생활 습관을 좀 교정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물론 뭐 아주 많이 운동하시는 건 좋은데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하고 나중에 정말로 이제 비수술적 치료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면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자기 무릎만큼 좋은 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나중에 생각해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저는 아직도 사실은 팔팔하고 굉장히 건강하다고 자부하고 살고 왔는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무릎이 시끈시끈하니까 약간 기분도 우울하고 네. 또 나가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나 어떻게 되나 사실은 생각을 해봤는데 제 나름대로는 좀 더 있다 가볼까라는 생각을 했죠. 우리나라 사람 지금 기대 수명이 한 82세 정도 되는데 네. 건강하게 사는 건강 수명, 그건 한 65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이거를 다시 생각해 보면 한 17년 동안은 건강하지 않게 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오래는 살지만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사실 오래 사는 게 어찌 보면 보람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특히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원인 중에 하나가 관절염이거든요. 모든 병이 다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특히 이제 관절염이 있고 그렇다 그러면 통증이 있죠. 잘 못 움직이죠. 잘 못 움직이니까 잘 놀지도 못하죠. 재미도 없죠. 삶의 질이 확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내가 더 나이가 들면 뭐 아니면 좀 더 아프면 건강관리, 관절 관리를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지금 미리 관리를 해야 내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보기만 해도 아찔한 하이힐. 하이힐도 단어처럼 끄떡없는 그녀의 정체는? 고창 가수 김혜연입니다. 어머어머, 세상에 진짜 김희연 씨랑 꼭 닮았네요. 목소리뿐 아니라 모습도 닮은 그녀. 그런데 팔 안 아프세요? 굽은 높지만은 제가 여기에 이렇게 이 굽 높은 거에 이렇게 발에 항상 젖어 있어서 높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높은가 봐요. 도대체 굽 높이가 얼마나 되나 봤더니 세상에 무려 15cm. 이런 신발을 신고 춤추고 노래하며 무대를 누비니 온몸이 땀범벅. 하루에도 이런 공연을 몇 개씩 하니 무릎이 고장나 결국 초기 퇴행성 관절염 진단까지 받았다고. 쉴 때는 좀 벗어놓고 스트레칭 한다고 운동화를 항상 챙겨와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몸도 풀어주고 이렇게 또 다음 행사 때 또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한땐 무릎 통증으로 고생했지만 이젠 팔팔한 무릎을 갖게 됐다는데, 그녀의 관절 건강 비결은 운동, 하체 근력을 키우는 데 집중한다. 내가 이렇게 다리 힘을 길러야 무대에서도 자신 있게 뛸 수 있으니까. 관절 운동을 꾸준히 한 대로 요즘은 그 근력이 많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실제로 하체 근력을 키우면 무릎 하중이 줄어 무릎에 부담이 덜해지고 시큰대고 찌릿한 통증도 가벼워진다. 운동으로 관절염을 이겨낸 그녀, 바람은 뭘까? 저를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가본 곳이 많아요. 이렇게 이제 여행사만 다니고 싶어요. 전국 방방곳곳에. 관절 건강을 자부한다는 주인공을 찾아온 제작진. 관절을 꺾고 튕기며 화려한 팝핀 댄스를 추는 오늘의 주인공. 다리 찢기도 거침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아까 그분 맞으신가요?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로 81살 팝핀 댄서 박성규입니다. 마치 손자 옷을 뺏어 입은 듯 스웩 넘치는 패션.
관절 건강은 20대도 울고 갈 만큼 튼튼한데 도저히 80대라고 믿기지 않는 현란한 몸놀림. 저기 혹시요 아픈데 참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어머니 안 아프세요? 내 얼굴 표정을 보면 아프면 얼굴 표정이 찡그린다고. 아무리 봐도 믿기지 않는 할아버지의 관절 건강. 그 비결이 궁금한데. 좀 많이 죽어졌어? 집 잘 보고. 예. 어머니도 건강해요? 다리나 뭐 이런데? 예, 그냥 그런 대로 괜찮아요. 아 그런 대로 괜찮아. 남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양호한 편. 진짜 부럽습니다. 이거 많이 하고 이것도 돌려주고. 시원한 주스 한 잔 드세요. 아, 고맙소. 남편이 오자마자 주스를 건네는 아내. 당연한 듯 마시는 것을 보니 하루 이틀 마신 게 아닌데. 시원해. 우리 몸에 참 좋은 거라고. 내가 이걸 매일 먹고 숨도 쉬고 나팔도 불고 잘 뛰어다닌다고 이 나이에. 관절을 튼튼하게 하는 주스? 도대체 뭘로 주스를 만들었는지 궁금한데. 아니 이건 파인애플 심지?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딱딱해서 잘 안 먹지 않아요? 잘 안 먹는데요. 우리는 이걸 갈아서 마시는 거지. 관절에 도움이 되고 좋은 점이 많으니까 관절. 파인애플 심지 주스 레시피 공개합니다. 파인애플 심지와 양배추를 넣고 곱게 갈면 끝. 파인애플 심지엔 염증 감소 성분이 있어 관절염과 통증을 줄여준다고. 파인애플 심지 활용법 여기서 끝이 아니다. 파인애플로 또 뭐 하시려고요? 파인애플하고 미역하고 네. 같이 맛있게 무쳐 먹으려고. 파인애플하고 미역을 같이 먹는다? 아무래도 잘 상상이 가지 않는 맛인데. 이상할 것 같은데 좀? 이 파인애플도 관절에 좋고 미역도 좋고 그 두 가지 같이 해서 이렇게 새콤달콤하게 무치면 맛있어요. 맛도 있고. 자주 해 먹어요. 파인애플 심지 주스만큼 간단하다는 파인애플 미역 무침 레시피. 모든 재료를 먹기 좋게 잘라놓고 단단한 파인애플 심지는 버리지 말고 믹서에 곱게 갈아서 양념장을 넣으면 양념장이 뻑뻑하지 않고 단맛까지 올릴 수 있어 그만인데요. 초장에 미역과 파인애플을 넣고 잘 버무려주면 끝. 칼슘 많은 미역과 염증을 줄이는 파인애플 심지가 찰떡궁합이라죠. 여든에도 팔팔한 무릎을 안겨준 건강밥상. 왠지 무릎이 파인애플 심지처럼 튼튼해질 것 같은 파인애플 미역 무침. 맛이 어떠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꿀맛. 파인애플 다. 파인애플 다 먹네.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거기 있어. 팔순의 팝핑 댄서 남편과 내조의 여왕 아내. 앞으로도 항상 행복하세요. 앞으로 남은 여생을 아주 건강한 몸에다가 내 발로다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또 보고 싶은 데 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꿈이에요. 장동희 씨 같은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보면 될까요? 조금씩 연세가 드시면서 그리고 많이 움직여서 생겼다라고 한다면 퇴행성 관절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죠. 그러면 의사들이 이제 치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자기 줄기세포를 주입하는 네, 그런 치료가 있거든요. 다만 이제 이 치료의 경우에 아무래도 내가 좀 젊었을 때 줄기세포가 좀 더 건강할 때 해야 좀 더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치료 효과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나이 제한이 있을 수 있다라는 좀 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가 왜 그 히딩크 감독이 했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 제대혈 그런 그 줄기세포를 주입하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약간 이제 세포를 좀 선별하는 작업이 좀 필요할 수 있다는 거. 네. 또 한 가지 치료 중에 하나가 이제 요즘 또 많이 알려져 있는 유전자 치료라는 게 있는데 무슨 뭐 내 몸에 진짜 막 유전자를 변형하고 이런 유전자 조작 치료는 아니고요. 네. 염증을 조절하는 물질
네, 그 물질이 만들어지는 그런 유전자 그런 상태, 그거를 조금 조절해주는 영향을 미쳐서 염증 상태를 개선해주는 그런 치료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자체가 완전히 연고를 재생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건 아니어서 아직까지는 이게 뭐 100% 치료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치료가 아무래도 수술 치료가 되겠죠. 기계 설비 현장. 계속 쪼그린 자세에도 지친 기색이 없어 보이는 한 남자. 높은 사다리도 재빠르게 올라가며 튼튼한 무릎을 자랑하는데 우리 못 올라가요. 허리도 안 좋고 무릎도 안 좋고 그래갖고 저도 못 올라가요. 동료들에 비해 월등한 무릎 덕에 이 바닥에선 베테랑으로 인정받는다는 그가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년 된 베테랑 기술자 이성환입니다. 튼튼한 무릎 관절을 자랑하는 이성환 씨. 장시간 고된 작업에도 거뜬한 그의 무릎. 하지만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단다. 무릎 다칠 때는 아예 걷지도 못했어요. 보행 자체가 어려운 것보다는 완전히 뭐 그냥 기계적인 측면에 보면 거의 폐차 그 정도로 보면 돼요. 믿기지 않는 얘기 정말이에요? 칼을 안 대고서 그냥 약으로 어떻게 해볼까 하고서 이제 한의원도 다녀보고 병원에서 약도 먹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걷지를 못해가지고서 병원 갔을 때 겨가다시피 갔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게 됐죠. 퇴행성 관절염 4기로 걷기도 힘들었던 과거. 인공관절 수술 9개월 만에 팔팔한 무릎으로 거듭났다는데 보다 자세히 성환 씨의 관절 상태를 살펴보기로 했다. 이성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 관리를 굉장히 잘하셨기 때문에 경과가 굉장히 좋았고 수술 후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관리만 잘하면 뭐 30년도 쓰시는 분까지도 봤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수술 후 철저한 관리로 회복이 빨랐다는 그. 대체 어떤 관리법을 지녔는지 주인공의 일상을 따라가 보기로 했는데.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맨날 사러 오는 걸로 좀 주세요. 저기 무릎에 그거 네. 요거 우슬하고요. 요 홍화자하고 이렇게 같이 그래 드시면 네. 무릎 관절에 좋은 약초를 사고 집으로 돌아간 주인공. 오자마자 찾는 건 무릎 보호대. 무릎 보호대인데요. 이게 이제 작업할 때는 좀 거칠음스러워 갖고서 안 되고 집에서는 웬만하면 차고 있어요. 무릎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체력이 많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당뇨약도 센 약도 많이 썼는데 지금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치아마저 빠지게 한 당뇨. 심한 복부 비만이 원인이었다. 퇴행성 관절염인 분들의 상당수가 네. 비만이나 과체중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비만이나 과체중이면 또 관절에 부담을 주게 되고 관절에 부담을 주면 운동을 못하게 되니까 네. 또 비만이 악화될 수가 있고 그러면 당뇨나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계 질환의 위험도도 높아지게 되고 염증도 생기니까 또 관절염이 악화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꼭 체중 관리를 같이 하셔야 되는 거죠. 비만과 당뇨의 악순환도 모자라 관절염까지 앓은 남편. 식습관 개선부터 시작했는데 관절에 좋다고 해서 수시로 이 브로콜리를 해주고 있어요. 퇴근길에 성환 씨가 사왔던 무슬과 홍아 씨도 잊지 않는다. 놓고 한 20분만 끓여주면 돼요. 소의 무릎과 닮은 우슬은 그 이름답게 칼슘과 항염 작용에 좋은 성분이 풍부해 관절 건강에 좋다. 물 하나에도 신경을 쓰는데 반찬은 오죽할까. 관절에 좋은 생선과 채소로 이루어진 식단. 먹겠습니다. 아내분의 정성이 보통이 아니네요.
음식 같은 것이 퇴행성 관절염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피해가 될 수도 있나요? 그럼요. 사례자분이 드시는 걸 쭉 보면 뭐 멸치, 해조류, 각종 채소 많이 드시잖아요. 특히 칼슘 네. 뭐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관절에는 아주 좋겠고요. 커피 같은 경우도 아주 나쁘진 않은데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은 뼈를 만드는 그런 칼슘의 흡수를 좀 억제할 수 있으니까 하루 한두 잔 이내 이 정도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식사 후 갑자기 허공에서 발을 허둥대는 성환 씨. 뭐 하는 건가요? 관절이 안 좋을 때는 허벅지 근육을 키워주면 좋다고 그래가지고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꾸준히. 허벅지 근육이 길러져야 무릎을 버티는 주변 근육 역시 튼튼해지는 법. 운동하고 나서 바로 들어놓나 했더니 꺼내든 건 운동용 밴드. 밴드의 탄성을 활용한 운동도 열심이다. 이렇게 매일 허벅지 근력 운동을 해왔다는 성환 씨. 스스로 무릎을 위해 열심히 관리했던 식단과 운동은 자연히 살도 빠지게 했다니 일석이조네요. 어이구. 주먹 하나가 들어가요. 아팠을 때를 돌아가고 싶지 않아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이성환 씨 사례를 보니까 퇴행성 관절염은 수술 후에도 이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릎만 나은 게 아니라 네. 살도 빠지고 그리고 또 당뇨도 호전되고 하니까 그야말로 일석이조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한국처럼 의사나 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나라도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뭐 어디 조금만 아파도 다 의사를 만나는데 이상하게 특이하게 관절에 대해서만 참을 때까지 참아보고 정 안 될 때 뭐 수술을 해보자, 치료를 받아보자, 병원에 가보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우리가 90세,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관절 관리를 하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죠. 말씀드린 대로 너무 인생이 재미없게 잘 못 움직일 수도 있고요. 보존적인 치료를 충분히 했는데도 효과가 없고 관절 연골이 다 닳았을 경우에 가장 대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인공관절 수술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한 5년 정도 보면 70세 이상인 경우에 인공관절 수술이 약 40% 정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사실 이제 증가를 했다는 거는 아무래도 그 지금의 인공관절 수술이 굉장히 기술이 발전하고 그래서 환자들의 예후가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 어른들한테 많이 얘기 듣고 또 그런 고정관념은 인공관절은 버티다 끝까지 버티고 기어다닐 정도 돼야 하라고 들었어요. 아, 기어다닐 때까지 버텨야 된답니까? 기어다닐 때까지 하셔도 기어다닐 수 있죠. 수술이 회복이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그건 너무 늦은 거군요. 너무 관절염이 진행을 하게 되면 여기서 보듯이 이 안쪽에 있는 뼈가 많이 상하게 됩니다. 많이 상하게 되면 또 복잡한 기구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너무 미루시다 보면 인공관절을 둘러싸는 근육들이 다 약해집니다. 이게 근육이 다 약해지면 이걸 버틸 수 있는 근육이 있어야 예후가 좋아지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해지고 손상을 받으면 수술 후에 예후가 너무 이렇게 회복이 길어진다든지 아니면 예후가 안 좋으실 수 있어요. 강원도 원주시. 오늘의 주인공은 어디에? 근데 뭘 타고 내려오는 거죠? 더집하고에서 오신 피디님이세요? 네,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등장부터 심상치 않은 오늘의 주인공. 근데 어머니 왜 계단 안 내려고 이걸로 이게요, 우리 집 보물이에요. 이거를 올리면요, 위로 올리면 위로 올라가고, 올라가서 밑에 걸 내리면 내려오고. 이게 엄청 좋아요. 한번 타보실래요? 엄청 좋아요. 네, 예, 한번 타보세요. 계단을 자동으로 오르락 내리락. 놀이동산에 온 아이 마냥 신났네요, 신났어. 아유, 계단도 못 올라가 굴릴 정도로 힘들었죠. 한 다리 얹고 올라가고 한 다리 얹고 계단 하나씩 못 짚었지. 계단 안에 두 다리가 다 올라가고 그랬죠. 무릎이 아파 계단을 오르내리기조차 힘들었던 주인공. 이 의자 없인 꼼짝도 못했다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 똑바로 걷는 거예요, 지금? 아유, 그럼요. 얼마나 잘 걷는데 지금은.
이렇게 잘 걷잖아요. 내가 피디님보다 나이가 내가 얼마나 더 많은데 한 40년은 내가 더 먹었을 거라마. 그래도 걸음걸이는 똑같은데. 건장한 남자처럼 성큼성큼 잘도 걷는 걸음걸이. 대체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줌마, 아이고 웬일이야? 다리 아프다고 그러더니 괜찮아? 반가워서. 확 달라진 모습에 시장 상인도 어안이 벙벙한데. 장사 잘 되셔? 네, 잘 돼요. 시장에. 그전에는 많이 아파서 진짜 서 있을 때도 힘들어하시고 앉을 자리 찾으시고 그랬어요. 아이고 오늘 딴 사람이 됐어요. 아주 씩씩하시고 얼굴도 좋아 보이고 그때는 인상도 찌푸리시고 맨날 아파서 애쓰셨어요. 꼿꼿이 산채로 거침없이 채소를 담는 그녀. 무릎이 시큰거려 늘 구부정하게 서 있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졌다. 나는 잘 걷는 사람 보면 나 언제 저렇게 걷나? 굉장히 잘 걷는 사람이 부러웠고 나도 옛날에 저렇게 잘 걸었었는데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 같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다리가 편안하고 아프지도 않고 뭐 좋잖아요. 무릎 아픈 티내기 싫어 두문분출했던 지난날. 하지만 요즘은 시장 다녀오는 게 낙이 됐단다. 아니 근데 의자에 짐만 실어 올려보낸다? 그냥 올라가도 정말 괜찮은 거예요? 다리 운동도 될 겸 살살 걸어댕기고 좋잖아요. 운동도 할 겸 운동도 해내니까 다리 힘도 좋아지고 이래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댕겨도 돼요. 무릎 건강을 되찾은 후로는 계단 오르기도 거뜬하다는 그녀. 집에 오자마자 뭔가를 꺼내는데 얼음패? 괜찮다고 자신하더니 오늘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요? 사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수술 받은 자국인데 요즘 이제 3살이 나와가지고 요거를 이제 잘 해야 되는데 잘 아물고 있어요 지금. 20대 후반에 결혼해 앞만 보고 살아온 그녀. 무릎이 아파도 내색 한 번 못했단다. 그럼 주사기로도 빼지. 빼면 한 2번은 빼요. 2번은 빼면 보여줘.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누런 게 꼭 오줌 색깔 같은 거 그런 게. 그러면 한 3일만 되면 또 뭐. 그래서 빼러가는 것도 너무 지겹고 그냥 견디고 있으면 이 장단치까지 이제 내려오는 거야. 그럼 가서 또 빼고 와야지. 아픔을 견디다 못해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순옥 씨. 수술 후 한 달이 지난 지금 그녀의 일상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베를루가 선물을 줬는데 게찌개에서 저녁 먹으려고 그래요. 저녁이요? 네. 무릎에 물이 찰까봐 몸을 사렸던 과거와 달리 수술 후에는 똑바로 서는 것도 무릎을 구부리고 펴는 일도 모두 가능해졌다. 인공관절에 수명이 있나요? 개인차가 다양하죠. 왜냐하면 인공관절 한 이후에도 적절하게 재활치료도 잘하고 잘 관리하는 분들은 굉장히 또 오래 쓰시고, 하지만 인공관절 해놓고 관리도 안 하시고 너무 험하게 쓰시면 이것도 하나의 기계이기 때문에 이게 안쪽이 닳거나 인공관절이 이렇게 유격이 생기고 그러면 재수술을 하게 되고 수명이 짧아질 수도 있죠. 무릎 건강을 되찾으면서 다시 요리하는 데 재미가 생겼다는 그녀. 저녁 잡어요. 부부의 일상도 달라졌다. 과거 아내의 고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남편. 그러나 지금은 산책도 운동도 둘이 함께 할 수 있으니 더없이 행복하다고. 지금은 많이 보기 좋아진 거지. 우선 걸음 걸을 때 아주 온 몸을 찌그려가면서 이러고 걸으니까 얼마나 보기 싫어. 걷는 게 조금 부자연스럽긴 한데 그래도 그 정도면은 지금 아주 좋아진 거죠. 건강을 되찾으니 금슬은 저절로 깊어졌단다. 다음 날 재활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순옥 씨. 치료로 해도 돼요. 기계를 이용해 무릎을 자동으로 구부리고 펴는 각도를 조절하게 되는데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겐 필수다. 처음보다는 많이 낮았죠. 처음에는 45도, 그다음에 90도,
100도, 110도, 이래가지고 135도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엄청 좋아요. 인공관절 수술 후 가장 중요한 건 재활치료. 천천히 내리고 둘 발끝은 이렇게 당겨주고 그렇지 9 수술한 관절이 굳지 않도록 하고 주변의 근육을 키워주기 때문에 수술한 다음 날부터 치료가 병행돼야 한다. 환자분께서는 일단은 그 전에는 통증이 있으셔서 무릎 구부리는 것 자체가 힘드셨었는데 지금은 뭐 무릎을 구부리고 펴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점이 없으시고 근력도 많이 좋아지셔서 뭐 모래주머니를 매달고 운동을 하실 정도의 상태가 되셨습니다. 다행히 근력 운동도 할 수 있을 만큼 무릎 상태가 빠르게 호전 중인 순옥 씨. 5 쭉 그렇지. 소중하게 여기야 돼, 이 무릎을. 고생을 너무 했던 무릎이니까. 근데 지금 이만 해도 너무 행복해요, 이 무릎이. 이것만 해도. (10년) 가까이 무릎 때문에 괴로웠다는 한 여성. 연골이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처에다 이렇게 소금 뿌린 것 같아. 그렇게 쓰리고 아파요. 아플 때는. 잠도 못 주무셨겠네요. 그럴 땐 깊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무릎을 크게 다친 뒤 수술을 받았지만 계속된 통증.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결심했다는데. 내가 이제 막 내년쯤 죽는다면 괜찮는데 지금은 뭐 100세 시대잖아. 아프면서 살 수는 없잖아. 난 또 그만에 앉아서 못 있고 활동을 해야지 드는 성격이라 그래서 수술을 결심한 거예요. 같은 시각 수술실. 최옥균 씨의 수술을 진행할 의료진들이 분주하다. 수술에 앞서 CT를 3차원 영상으로 만들어 분석 중. 최옥균 씨가 받게 될 수술은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 수술 전 미리 가상 수술을 진행해 오차를 최소화하는 게 특징이다. 8년간 참아온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 드디어 기다리던 수술에 돌입했는데 인공관절 수술의 성패를 좌우하는 건 바로 인공관절 삽입각도. 환자의 다리가 일자가 되도록 잘 삽입돼야 한다. 센서를 통해 환자 맞춤형 삽입각도를 정확히 산출한 뒤 로봇팔이 데이터 값에 맞춰 뼈를 절삭하는데 정확성과 정밀도가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계측을 해서 시행을 하면 아주 정확하게 절제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절제를 하고 정확한 기구가 삽입이 된다면 훨씬 더 관절 운동도 좋아지고 그리고 절개면도 작아지고 그리고 재활도 쉽게 되니까 예후나 그리고 나중에 수명도 굉장히 늘어나는 그런 좋은 결과를 얻게 되겠습니다. 수술 오차를 최소화한 로봇 인공관절 수술. 비교적 고령인데도 걱정과 달리 무사히 수술을 이겨낸 최옥균 씨. 이젠 예후를 관찰하고 재활에 힘써야 한다. 잘 끝났습니다. 잘 되고 하루 이틀 좀 아파하시겠지만 점점 시간 지나서 이제 피부적으로 멈고 그다음에 좀 통증 가라앉아 괜찮을 거고 연습. 수술 후 하루면 조금씩 걸을 수 있는 인공관절 수술. 새 무릎을 얻은 그녀의 소망은 무엇일까? 어지간하면 시내버스를 안 타고 걸어요. 몇 정거장 정도는 항상 걸어 다니는데 지금은 한 정거장도 그냥 타고 다니는 거예요. 다리가 아프니까. 그래서 좀 옛날처럼 그렇게 마음 놓고 걷고 싶을 때 걸으면 좋겠죠. 자, 오늘 뭐 퇴행성 관절염하고 그 치료법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얘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나와서 정말로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냥 제 혼자 생각으로 혼자 판단하고 남 얘기만 듣고 그냥 그랬는데 이렇게 직접 나와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보니까 정말 몰랐던 걸 많이 알게 되고 생각이 좀 바뀌어진 것 같아요. 선생님께도 아까 그 장정희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무릎은 너무 아파서 기어다닐 때까지 수술하지 말아라라는 정도의 어떤 그 잘못된 정보들을 많이 듣고 있는 그런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40, 50대의 관절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60대, 70대 됐는데 너무 통증이 심하다. 근데 이거를 무조건 기다리게 되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절의 변형이 너무 심해지고
근육이 너무 약해지면 수술을 받아도 예후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무조건 참는 게 능사가 아니고 적절하게 수술을 받는 게 관절의 건강을 그리고 환자분의 건강을 더 오랫동안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닥터집하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차고 유용한 건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건강해집시다. 자, 파이팅!